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2차 2과목 21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의하는 교재는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시 보시면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은 2차 1과목과 2과목은 약간 달리해야 된다. 근데 큰 카테고리는 10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차 2과목에서는 논작물, 밭작물, 적과정, 과수 16종, 지난 시간에 오복무감해서 두릅과 블루베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5월 말까지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논작물 상태와 밭작물, 그리고 이게 과수죠. 과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 품목에서는 적과정과 과수 16종, 오복무강 두불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밭작물 중에서 생산비 보장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 있고, 원예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도 생산비 보장 방식하고 유사하게 평가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특이한 것이 이제 인삼과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죠. 그래서 특이한 것끼리 모아놨고, 그 다음에 가축과 시설, 그 다음에 기타 용어의 정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면 논작물에서 나오고 밭작물, 과수, 그 다음에 생산보장 밭작물, 특이한 품목, 인삼과 농업수익 감소 보장, 그리고 가축과 시설, 이 파트로 시험이 구분돼서 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현재 4월 7일부터 발송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쯤이면 대부분 다 받아볼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교재는 중요하다. 교재는 중요하고, 그리고 현재 확정된 농고문 이론서는 중요하고, 구회 시험 이전까지는 10회독 하면 합격이었습니다. 그죠? 10회독 정도 하면 10회를 정독을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10회부터는 시험이 10회독 플러스 그 다음에 좀 복잡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의는 농고문 이론서로서 기본에 좀 충실하자 해서 5월 말까지 모두 완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는 매주 화요일날 2차 1과목, 목요일날 2차 2과목이지만 아마도 5월 달에 되면 좀 더 강의 수를 늘려서 어쨌든 5월까지는 완전 강의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초가 튼튼해지고 난 뒤에 기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문제를 풀다 보면 기본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5월부터 해도 5, 6, 7, 8 약 100일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1회부터 11회까지 문제 풀이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상 문제 풀이는 5월 말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핵심 내용 한 번 더 정리, 그러니까 이론서를 기본에서 그리고 핵심에서 3번 정도를 제가 강의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이 예상 문제는 문제 지문이 좀 긴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문이 길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본 시험에서 예방주사를 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판 10일 전에는 안내가 돼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품목들은 이번에 시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차 1과목과 2과목에서 한 10개 정도 품목을 적어 놓고 그 중에서 생산비 보장 방식이다. 중요하죠. 보장 방식이다. 생산비 보장 방식의 핵심이 뭡니까? 생산비 보장 방식은 평가 방법이 대관소찰이다. 이게 핵심이죠. 대관소찰이다. 대관소찰이다. 대관소찰은 뜻은 아시겠지만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평가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게 있으면 고추다, 브로콜리다, 배추다. 배추 중에서도 고랭지, 월동, 봄, 무, 일반무가 없죠. 대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생산비 보장 방식은 재료 사고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작물의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은 해놨지만 사실은 적게 주는 겁니다. 다른 품목들은 100% 다 주죠. 근데 이게는 알파 값 해서 준비할 때 얼마 들었지 해서 그 값을 좀 적게 주는 품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대관소천 뜻은 그러면 요 배출 평가할 때 어떻게 되냐. 배출은 요 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면적을 주겠죠. 이것이 600제곱미터다 라고 했을 때 이게 1000제곱미터가 실제 경작 면적인데 이 400제곱미터는 정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피해율을 구할 때는 600제곱미터 피해를 입었으니까 1000제곱미터 속에서 600이다 하는 것이 대관이 되겠죠. 크게 봤을 때. 근데 자세하게 보니까 이 부분이 요렇게 표본구간을 정해서 보니까 요것이 피해 정도 비율로서 다 100%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것이 10%, 20%에서 10%로 100%까지 되더라. 요렇게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되는 4개 표본 구간에서 뭐 20%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했을 때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주는 것이 대관 소찰의 핵심이 바로 생산의 보장 방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생산의 보장 방식의 이 모든 품목의 보험금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생산의 보장 방식에서 보험금을 어떻게 구하지 했을 때 고추가 가장 긴 보험금 공식을 갖고 있다며요. 그래서 잔경피병자 하나만 외우면 되죠. 잔경피병자다 요렇게 딱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품목들은 이제 이것에서 파생돼서 응용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 공식을 암기하지 않더라도 요 공식만 잘 이해하면 그러면 잔존보험가입 금액 보험금이 가입할 때 1000만원이었다가 보험금을 200만원 지급했다면 남은 것이 800만원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잔존보험가입이 결정이 되지만 다른 품목들은 원래 한 번에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추와 브로콜리만 이렇게 잔존보험가입금을 하는구나 하고 나머지 품목은 잔존 대신에 1000만원이 항상 있죠. 그리고 경과 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피율을 곱하고 피율이 대관 소찰이죠. 그리고 병충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래서 가장 긴 게 고추가 병충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고추는 병충해 있고 나머지는 병충해 자체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은 잔존보험가입 금액에 곱하기 3% 내지 5%를 해주겠죠. 3% 내지 5%를 해준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놓아버리면 모든 부분은 거기서 파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아주 편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시험이 딱 나왔을 때 이것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지? 이렇게 바로바로 떠올리는 연습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상 품목으로서는 이것이 이번에 보통 바짝무렵이다 그러면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무게가 재는 것보다는 상태를 보고 이것이 전체적인 피해를 얼마나 입었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얼마나 피해 입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은 다 이해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식은 정식, 파종은 파종 이렇게 해서 수확 종료시까지 생산비 피해를 조사한다. 사고 발생 시마다 하는데 고추와 브로콜리는 사고 발생 시마다 하기 때문에 평가사가 품목 중에서 그 수당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왜? 사고 발생 시마다 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사 방법은 재배 일정을 확인하고 경과 비율, 피해율, 병충해 등급별 인정기준. 고추만 해당되겠죠. 고추만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했을 때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작불능 조사를 하죠. 경작불능 조사를 하고 재정식 재파종 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수확 직전에 생산비 피해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피해율을 구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찰 조사가 올해 처음 나왔죠.
예찰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농업에서 보험을 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을 현장에 가서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예찰조사가 해야 됩니다. 예찰조사는 조사 목적은 사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목적의 위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가입 전 사고가 있었는지, 보상한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보상한 재해의 원인인지,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수록 있도록 하는 것이 예찰조사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찰조사를 한다. 그래서 예찰조사의 조사 목적 3가지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예찰조사 분할평가는 가을 배추 같은 병충해 보장형 품목에만 가을 배추 품목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방제시설의 적정 확인과 생육기간 동안 피해 상황 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가을 배추 품목에만 해당된다 하는 부분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할 평가를 한다는 것은 가을 배추 병충해 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식 재파종 조사. 재정식 재파종 조사는 생산비 보장 바짝물 중 전 품목에 해당됩니다. 생산비 보장에서 재정식하고 재파종 조사는 생산비 보장 바짝물 전 품목에 해당이 된다. 지금까지는 재정식일 때는 양배추만 했죠. 양배추만 했고 재파종은 마늘만 했습니다. 그죠? 마늘은 바짝물 품목이었죠. 바짝물인데 이제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도 재정식, 재파종을 다 하게 됐다. 생산비 보장 바짝물이면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식과 재파종 조사를 한다 하는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농작물의 공통사항은 실제 경작 면적이 보험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0% 초과한 경우에만 계약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입할 때와 차이가 10% 미만일 경우는 그대로 가입할 때 면적을 그대로 가지고 합니다. 또는 이제 하나 더 추가되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1000제곱미터 초과한 경우 면적의 차이가 나거나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상을 변경한다. 그래서 8000제곱미터 농사를 짓는 부분에서 어떤 농작물이든 이것이 9500이다 했을 때 1500이 차이 나기 때문에 원장을 변경합니다. 원장을 변경하게 된다.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나겠죠. 원장을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 난 뒤에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하는 그 기준은 10% 이상과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이 중요하겠죠. 자, 피해 면적의 작물이 고사되거나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해서 애매한 부분을 우리는 방금처럼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물이 고사되거나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 왜냐하면 작물이 있으면 이 작물이 여기는 고사, 여기는 피해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밭에 가면 이게 중간중간에 고사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피해 입었고 이렇게 되면 피해 면적을 이렇게 봅니다. 그죠? 피해 면적을 보고 나머지 정상인 것만 빼면 피해 면적으로 확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작 불량조사는 전 품목에다 다 하죠. 해서 65% 이상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이 합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사과배 단감 떨어감의 착과조사 이전에 경작 불량조사는 쉽거든요. 가서 식물질 피해가 65% 입었네 하는 그것은 사진을 찍고 갈아엎는 그런 일을 보통 상위라기보다는 평가정에서 관심 있는 사람 한 20-30%는 먼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경작불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물제 피해율이 65% 이상, 예외가 분질미다. 그죠? 분질미는 6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는 식물제 피해율이 60% 미만이겠죠. 또 식물제 피해율이 60%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산지 폐기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경작불능 하고 난 뒤에 사진을 찍고 난 뒤에 다시 다 갈아엎었습니다 하면 평가사에 가서 사진 찍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조사 시기. 그래서 고추와 브로콜리는 사고 접수 직후에 바로바로 해서 여러 번 조사를 한다 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한 10회독 정도 할 정도로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자 조사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사고 일자 확인해서 재해가 발생한 날짜가 사고 일자겠죠. 근데 한해일 경우, 가뭄일 경우 또는 폭염일 경우, 병처와 같이 지속되는 재해 사고 일자는 재해가 끝나는 날을 사고 일자로 합니다. 그렇죠? 한해가 계속 가뭄이 있죠. 가뭄이가 끝나는 날, 폭염이 계속되면 폭염이 끝나는 날, 그 다음 병충해도 병충해가 끝나는 날, 이 사고 일자다. 이 중에서 가뭄은 특이하죠. 가뭄 같은 경우에는 가뭄 이후에 첫 가후인의 전달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가뭄이 계속되고 있을 때는 이것이 8월 9일 날 첫 강우가 내렸다, 비가 왔다 이거죠. 그러면 8월 8일이 사고 일자가 된다 하는 내용이죠.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왔고 또 나올 수가 있죠. 가뭄일 경우에는 첫 강우일의 전날이 되겠죠. 그죠? 비가 온 전날까지가 가뭄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한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 조사 이후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첫 강우가 8월 9일 내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고 일자는 8월 8일 되는데 계약자가 8월 1일 날 조사를 의뢰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사고 일자 며칠이냐 하면 이때는 8월 1일이 사고 일자가 됩니다. 왜 그렇죠? 자, 가뭄이 계속될 때 농가에서 고민이 되겠죠. 이것을 계속 말라 죽는 걸 보고 있을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서 이익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 입었던 것만 보상받고 나머지는 팔겠다는 생각이 강하겠죠. 그럴 분도 있기 때문에 조사 의뢰를 한 날짜가 사고 일자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고, 이게 시험에 이어지겠죠. 이 사례죠. 첫 강우일이고 이럴 때 조사 날짜가 곧 사고 날짜가 된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것이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실제 경작 면적. 그죠? 계속, 그죠? 10% 이상 차이, 이거는 계속 읽으면서 정리해 나가면 된다. 자, 피해 면적 조사할 때 메밀 품목은 도복이라는 피해 면적과 도복 예입 면적을 나누어서 조사를 한다 하는 부분이 중요하더라. 도복이라는 것은 곱하기 70%, 피해 면적은, 그죠? 이렇게 한 번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복이 되었다. 그 다음에 피해를 입었다. 피해 면적, 그리고 이것은 정상이다. 이렇게 구분되겠죠. 문제에서 이렇게 되겠죠.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복이 300제곱미터가 되었고 정상은 200제곱미터다. 그 피해 면적은 500제곱미터라고 문제를 주어지겠죠. 그럼 이때는 피해 면적을 어떻게 구하거냐, 피해 면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지금 바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복할 때 800제곱미터 피해를 입었지만 전부 다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밀이라는 품목은 쓰러지더라도 그것을 약 30% 정도는 다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복한 면적은 피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총 800제곱미터 입었지만 피해 면적은 도복된 것에 대해서는 70%만 하겠다. 그죠? 30%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밀 꽃 필 무렵에서 꽃에 치어자가 들어가니까 70%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피해 면적은 500제곱미터인데 이 500제곱미터를 다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죠. 피해 면적 중에서도 조사를 하죠. 표본구간이 4구간이면 조사를 해서 피해 정도 비율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5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곱하기 4구간을 조사하니까 정상이고 10% 피해, 8% 피해, 53% 피해를 입었다 했을 때 이 10%는 10% 손해 정도 비율로 환산해 줘야 되겠죠. 8%도 10%, 53%는 60%로 손해 정도 비율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4분의 0.1, 0.1, 0.6에서 0.8을 나누죠. 이렇게 해서 피해 면적을 계산한다. 즉 피해 면적 입은 것은 도복 쓰러진 것은 다 해주지 않고 300제곱미터에 대해서 70%를 해주고 플러스 5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다 해주지 않겠다 해서 조사를 통해서 손해 정도가 10%였으니까 손해 정도 비율도 10%, 8%였으니까 10%. 이 0.8의 의미는 0.1 플러스 0.1 플러스 0.6의 의미죠. 그래서 0.8을 갖다가 4구간을 나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310제곱미터를 피해 면적으로 봅니다. 피해 입은 것은 310제곱미터. 이게 중요합니다. 곧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추는 자주 나오는 품목이죠. 지금까지 11회까지 출제돼서 고추가 제일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죠. 왜냐? 변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추를 완전 정복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정도 비율표 별표 6이죠. 10% 단위죠. 10% 단위로 한다. 손해정도 비율은 손해 정도를 확정하는 거죠. 손해 정도를 확정하는 것이 손해 정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8%는 10%, 15%는 20%. 이게 손해 정도 비율이고, 이런 손해 정도죠. 그렇게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브로콜리. 똑같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연속하는 19의 작물 피해를 조사하는구나. 그죠? 대부분 19죠. 19의 작물 피해를 조사한다. 표본구간 내에 연속하는 19의 피해 작물을 조사한다. 그러니까 표본구간이 5구간이다 하면 10구니까 50개를 조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 좀 크기 때문에 브로콜리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는 이렇게 50%형, 80%형, 100%형 나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크기 때문에 50%, 80%, 100%. 이거는 다 주어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딱 공부해 놓으면 몰라도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50% 피해일 경우 80%.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도복위의 메밀은 도복위의 표본구간수 선정할 때 도복위의 면적은 조세의 피해 면적에 따라서 표본구간수를 선정하면 되지만 도복면적은 일괄적으로 70% 손해정도 비율을 적용한다. 그죠? 손해정도 비율을 적용하니까 앞서서 300제곱미터에서는 0.7을 확정하죠. 플러스 피해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4구간에 조사했으면 4구간의 조사값을 손해정도 비율을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문제 풀이가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콩 조사할 때와 메밀, 제주도에서 보시면 저도 메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콩하고 콩할 때 훌라후프를 가져온다. 훌라후프 이게 1제곱미터의 훌라후프단 말이죠. 이 길이가 112cm 좀 됩니다. 좀 커야 되겠죠. 지름이. 그래야 파이알 제곱으로 이렇게 하면
1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규격의 원형을 사용하든 또는 표본 구간의 가로 세로 1m 곱하기 1m를 구획한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물인 밭작물에 대해서는 공부를 정확하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 고랭지무, 월동무, 가을무. 고랭지무, 월동무, 가을무. 자, 월동무도 제가 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표본 구간수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표율 이상의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한다. 이게 다 주어지죠.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본 구간 선정 및 표시, 선정한 표본 구간 수를 바탕으로 피해 면적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구간을 선정한다. 이게 중요하죠. 너무 없거나 너무 많은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보편적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표본 구간에 연속하는 10구의 손해정도 비율을 조사를 진행합니다. 손해정도 조사 시 보장하는 제외에 한 작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정도 비율표에 따라 구분해서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10구의 손해정도 비율 조사. 표본 구간 내에. 그래서 표본 구간 수가 월동무 같은 경우에는 표본 구간 수가 4구간이다 했을 때, 이 밭이 있잖아요. 무밭이 쭉 있으면 무가 쭉 이렇게 고랑 1항이 있고 고랑 1항이 있고 쭉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본 구간 수를 하나, 둘, 셋, 네를 정했다고 보면 그 4개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10구를 10구 총 40개를 뽑습니다. 그죠? 40개를 뽑아서 손해정도 비율을, 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또 튀어나왔으면 뭐 20% 손해정도 비율, 2개가 있으면 40% 이렇게 해서 손해정도 비율을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A4지를 반으로 잘라서 여기서 10% 피해, 20% 피해, 30% 피해, 40% 피해를 적습니다. 그래서 무를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를 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준비한 코팅된 10% 피해형 몇 개, 이렇게 해서 10%인 거는 10% 모으고 50%인 것은 50% 모아서 정상이면 정상, 이렇게 해서 사진을 딱 찍어서 정확하게 조사한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10구의 손해정도 비율을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배추, 시금치, 양상추, 가을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